여러분, 5주차 3교시 수업입니다. 5주차, 우리가 한 학기에 수업을 15주차를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갖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잔소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세 부류를 한번 나눠봤어요. 열공하는 학생. 내가 뻔히 압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데 이 중에 한 4명, 5명은 이제 열공하는 학생처럼 보여요. 그 다음 이제 관심 없는 학생. 이 학생들, 나는 오히려 잔소리 안 합니다. 관심 없는 학생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졸업하기 위해서 뭐 전공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동영상 강의만 열심히 시청을 해가지고 이 과목을 패스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 살 길을 찾아서 뭐 부전공, 복수전공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또 살 길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관심은 있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예요. 특히 이제 뭐 타과에서 온 학생들, 뭐 복수전공, 부전공 하느라고 오는데 특히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참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교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선수 과목 제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을 들을 때 이제 순서대로 들어야지 뭐 자기가 급하다고 그냥 아무 과목이나 신청해서 듣는 그런 경향들이 가끔 보면 이제 타과생들이 이제 복수전공, 부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을 내가 목격을 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전에도 이런 예를 갖다가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가끔 드는데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 배우고 덧셈 뺄셈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열과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뚱딴지 같이 그냥 사전 지식 없이 뭐 미적분을 배우러 온다든지 뭐 인수분해를 구구단도 못하면서 인수분해를 배우러 들어오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좀 한번 자기 성찰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큰 선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 알다시피 나는 2학년 1학기 때 고급 C 랭귀지하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C# 프로그래밍 했었죠. 그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은 이 자바에서 나가는 진도의 내용이 뭡니까? C# 프로그래밍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죠. 그죠? 내용이 유사한데 C# 프로그래밍 시간에는 실습실에서 수업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4시간 분량으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상세한 설명도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은 일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2학년 2학기 때 했어야 될 이야기를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 과목을 안 듣고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까지 내가 고려를 해서 뭐 옛날 얘기 또 다시 하고 다시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뭐 용어 설명들, 예를 들어서 뭐 private, public, 뭐 visibility, 뭐 override, 뭐 상속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수업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용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보통 이 수업을 하는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스토리를 합니다. 내가 교재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주제로 해서 자꾸 격가지를 치고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코딩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여튼 이 과목은 3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수업을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김태균 교수 동영상 강의 모음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강좌를 이제 특별 강좌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
동영상 강의 모음에 주차가 3주차가 있다 그랬죠. 그죠? 강의 콘텐츠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1주차 내용에는 다 C랭귀지가 있고, C랭귀지 올리는 중입니다. 제가 편집을 한 중이라서. 그 다음에 2주차에는 C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유능한 학생들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수업을 못 알아들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멍청하게 있지 말고 제발 좀 고급시, 뭐 고급시를 갖다 순서대로 다 보라는 법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항목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형 변수가 잘 모르겠다, 뭐 투스 컴플리먼트가 모르겠다 이런 거 빨리빨리 익혀가지고 한번 보고 익히기 바라고. 그 다음에 C샵도 마찬가지. C샵도 뭐 처음부터 다 보던지 아니면은 대충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그 용어에 좀 익숙해지고 그래야지 이제 이 자바 수업을 갖다가 제대로 들을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나는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하는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바에 대한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만 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바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면 최소한 자바 책 한 3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얇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두꺼운 책도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는 자바 가지고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게 될 엄청나게 두꺼운 책,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책도 없이 그냥 동영상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꾸벅꾸벅 졸면은 알아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내가 기왕에 한번 하는 거니까 이제 이미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특히 이 3번째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계통으로 먹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은 좀 자기 시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김태균 교수의 동영상 강의 모음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절실하게 좀 공부를 하기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수업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출결 학습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교과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출결 학습 현황에 보면은 어떤 학생이 지금 몇 시간을 수업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 나는 이제 이런 학생들 좋아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 12 출석한 지가 12번이에요. 벌써 12번. 그리고 여기 또 12 이렇게 있네요. 어떤 학생은 지금 3시간밖에 안 들었어요. 뭐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밖에 안 들었나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작년에 이제 자바 수업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는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꺼번에 다 안 올려놓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좀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는 중입니다. 지금 3주째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아마 6주차까지 아마 올려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죠? 게다가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성적 매기려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냥 그 시점부터 그냥 6월 말까지 아무 때나 들어도 된다. 한꺼번에 다 들어도 되고 천천히 들어도 되고 하여튼 최소한의 시기만 일정만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으면 나는 별 불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은 빨리빨리 봐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부를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복습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건 뭐 지각이라든지 결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온라인 강의도 나름대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3분의 1 시점이 지난 기념으로 약간의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이 다음 시간의 강의 주제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 우리가 짜야 되는 모든 클래스를 대표한다기보다도 조금 그런데 모든 클래스를 갖다가 동일시할 수 있게 하는 슈퍼 클래스입니다.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속을 이야기를 하고 뭐 오버라이드를 이야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저 교수님 뭐 상속이 뭔지 소개도 안 하고 오버라이드가 뭔지 소개도 안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C샵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하기 싫다는 거죠. 물론 시점상으로 이 수업 시간에도 상속과 오버라이드에 대한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후반부에 오버라이드랑 상속이 나타나요. 거기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그걸 다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좀 급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할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기초 지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또 요 세 번째 그 부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좀 못 알아듣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용어들 못 알아듣겠으면은 빨리 그 김태균 교수 동영상 강의 모음에 있는 내용 빨리 한번 참조를 하면은 거기 또 자세하게 상속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기 바라고. 어쨌거나 나는 이번 시간에 오브젝트 클래스, 자바에서 오브젝트 클래스 아주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여기 클래스의 함수가 한 12개 있는데 이 함수 12개는 대충 이제 모든 클래스가 다 지원을 하든지 모든 클래스가 오버라이드를 하든지 혹은 모든 클래스가 응용을 할 여지가 있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모든 객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산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멤버 펑션들 중에서 특히 두 개, 이제 이 수업 시간이랑 다음 수업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 2시간 동안에 요 toString이라는 함수,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함수,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equals 함수의 사용법을 갖다가 익히는 것을 목표로 내가 이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자바 라이브러리에 가서 보면은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예요.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에 어떤 메모 펑션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항상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 이름을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중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포인트 x, 포인트 p 합시다. new 포인트 10, 20 포인트 q new 포인트 20, 30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자바 API 도큐멘트를 갖다가 자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다가 그 클래스에 포함되는 함수가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알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포인트 클래스 있죠, 그죠? 포인트 클래스 보면은 포인트 클래스에 포인트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에 이렇게 x, y 값을 명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quals 같은가 다른가 그 다음에 get location 해가지고 포인트를 돌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get x, get y에서 좌표값 알아내고 또 움직이고 set location에서 또 좌표값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get x 인티저 y는 p 점 get y 시스템 print n 가지고 x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좌표값 10, 20짜리 x값이 10이고 y값이 20인 좌표값을 하나 만들어서 점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그 포인트에 x값을 알아와라. 뭐가 오겠습니까? 10이 오겠죠. 그죠? 그 포인트에 y값이 알아와라. 이제 20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 20이 찍힐 겁니다.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안 됩니다. 이 컴파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인 셈인데 이게 자바 AP 매뉴얼인 셈인데 여기 가면은 여기에 클래스가 있을 때 그 앞에 이런 폴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폴더를 갖다가 우리가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패키지를 갖다가 임포트하는 문장을 적어줘야지 됩니다. 여기다가 import java.awt. 별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별표는 보통 와일드 카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자바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awt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내가 갖다 쓸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컴파일하고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인티저인데 더블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네요. 더블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인티저 get 인티저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12, 10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맞죠? 12, 10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쳐보도록 했어요. 자, 뭘 치느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하고 나서 P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P. 어떤 결과가 찍혀 나올까요? P. P의 정체가 뭡니까? P의 정체, 요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포인트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이걸 출력을 해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10, y에 20 이래가지고 뭔가 자바 AW 포인트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갖다가 직접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의 함수 중에 보면은 equa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equals 있죠, 그죠? 어떤 포인트랑 어떤 포인트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함수의 특징이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다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가 뭐냐? 이 오브젝트가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모든 객체는 다 오브젝트 클래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비교할 때 여기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지만 하여튼 equal 함수의 시그니처에는 formal 파라미터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사용하는 예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if p.equals q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true면은
그랬으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true면은 어떻게 합니까? 출력이 same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false면 differ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same이 나오고 있으니까 different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10, 20, 20, 30 좌표값이 틀리니까 different가 나올 겁니다. different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PQ라고 하는 포인트에 10, 20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좌표값이죠, 그죠? 똑같은 좌표값이기 때문에 얘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same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뭘 안 쓰고, 라이브로 있는 포인트를 안 쓰고, 이걸 안 쓰고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이거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해봐서 알지만 이 임포트 함수 지우면은 컴파일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포인트가라고 클래스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cannot find symbol 포인트라고 하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안 갖다 쓰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 포인트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포인트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데이터면 뭐 두 개 있어야 되죠, 그죠? 두 개 있으니까 인티저 private 인티저 x private 인티저 y public 자, 컨스트럭터 만들어 봅시다. 포인트 인티저 x 인티저 y 자, 요 포멀 파라미터 값을 요 xy를 데이터 멤버 xy에다 넣을 때 이름이 똑같아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적으라 그랬는데 언더스코어를 안 적고 이렇게 xy를 하는 경우에 일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x에다가 x를 넣어라. 혹은 y에다가 y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 y가 다 이 포멀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에 이 x랑 이 y 안 들어가요.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this 점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this 점을 붙여주게 되면은 this 점 x, this 점 y는 데이터 멤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x, y는 포멀 파라미터를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돌아가게 하려면은 무슨 함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getx, gety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equals가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integer getx return x 복사를 해서 만들어 봅시다. y return y 이렇게 만들어 주자 하는 겁니다. 야,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조금 뭐라 할까 이야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좀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잠시 막아 놓겠습니다. equals 부분을 막아 놓겠습니다. 자, 막아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막아 놓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하고 컴파일 되네요, 그죠? 컴파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컴파일하고 출력을 하는데
자, 여기 xy 무슨 값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getx, gety 함수를 만들어줬죠. 그죠? 만들었으니까 이제 12, 10 지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P라고 하는 걸 출력해라 그랬을 때 뭐가 출력되느냐. 요 점을 좀 유심히 봐달라 하는 겁니다. 했더니 뭔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포인트하고 뭐 0, 5, 0, 6, 5, 7, 뭐 이상한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죠. 그죠? 아까는 어떻게 나왔었죠? 아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포인트를 썼을 때는 여기에 java.awt.point를 놓고 꺽쇠가루에다가 10, 20 이렇게 지켜놨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이런 이상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충의 느낌으로는 요거는 클래스 이름인 것 같고 대충 이거는 뭐 주소값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레퍼런스 값 같은 값이 듭니다. 좀 무의미한 그런 이렇게 숫자가 지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점은 이런 일 처리를 갖다가 이런 일 처리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 P라고 쳤을 때 10, 20이라고 하는 좀 논리적으로 중요한 값이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지식이 뭐냐? 내가 여기다 클래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클래스 정의를 했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적었다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extends object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적어줬을 때 여러분들은 extends object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정한 내용이 아니라 자바 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바 문법이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적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여기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extends object를 지워버렸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있는 거랑 동일하게 취급해서 컴파일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가 예를 들어 C++ 랭귀지 같은 거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이제 C++ 랭귀지가 있는데 C++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내가 클래스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포인트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요. 위에 상위 클래스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바에서는 어떤 형태의 클래스든 간에 내가 클래스를 정하게 되면은 앞에 무조건 뒤에 무조건 extends object가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포인트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도 여기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extends object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있는 거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 이 라이브러리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인데 이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몇 가지 유용한 아주 보편적인 함수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몇 가지 유용한 아주 보편적인 함수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는 그 함수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내 응용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은 아주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인데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보면 하나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보통 글씨체로 된 오브젝트가 있고 요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들 여기 보면 이탈릭체로 된 것들이 짬짬이 있습니다. 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다라고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는
당분간 내가 설명을 할 여지가 없어요. 좀 수업 후반부에 인터페이스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는 당분간 여러분들 무시하기 바랍니다.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딱 가보게 되면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이렇게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클래스에 함수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함수가 클론, equals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이렇게 11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11개의 함수는 모든 클래스에 적용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이 의미를 좀 알고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클래스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